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오늘은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혁신 경쟁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미중 거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미국이 미국 혁신 경쟁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현재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의 혁신 경쟁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벌어질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자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경은 연구위원님, 이분이 작성한 보고서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이요. 향후 5년간 미국 내 혁신 기술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혁신 경쟁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미국 혁신 경쟁법의 배경에는 바로 첨단 기술 영역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중국의 부상을 우려에 대한 불식, 그리고 군사 및 경제 영역에서의 우위를 가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정도고요. 중국은요, 지금 현재 이 기술 혁신, 이 기술 혁신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첨단 산업을 국산화시키고 기술 자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이 전 국가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국은 여기에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기술 자립, 그리고 중국의 이 첨단 산업에 대한 이런 국산화가 너무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머지않아 10년, 20년 내로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중국의 이러한 계획들, 이러한 계획들을 보면 일부분은 실패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나 이제 이 반도체, 중국 내 반도체 수요가 이 수요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이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그리고 제조에 대한 투자,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미국이 이걸 알고 반도체 장비들을 판매하지 않기로, 그리고 견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화웨이를 포함한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이에 대비해서 또 반도체를 또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비축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미국이 이러한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결정을 또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미국 혁신 경쟁법의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챕터 A부터 챕터 F까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을 보자면 바로 챕터 1에 이 반도체 생산 인센티브의 창출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20억 달러를 책정을 했고요. 이러한 기금들이 이 반도체 인센티브와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 495억 달러를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들이 지금 반도체 이런 공급망, 이런 것들을 현재 재편하기 위해서 인텔과 같은 회사에 이 보조금으로 사용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텔이 이런 보조금과 막대한 이러한 투자금과 정책에 대한 지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삼성이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방위를 위해서 또 반도체 투자를 또 이렇게 20억 달러 정도 국방 분야 쪽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뭐 국제 부분도 뭐 이렇게 또 투자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프로그램, 연구개발, 방위 부분, 국제 부분에 대한 보안 부분 해서 총 520억 달러를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이제 여기 인센티브에 이 390억 달러가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회사, 파운드리 회사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연구개발 엄청나게 투자한다는 거고, 방위 부분도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거죠. 챕터 B는 무한 국경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 워킹 그룹이란 걸 만들어서 이 핵심 기술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연방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담당 부서도 이제 신설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국립과학재단, 기술혁신과 같은 이러한 이제 부서 신설하는 거고, 그다음 연구 프로그램 담당자들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연구 개발 하기로 했고, 혁신 연구센터, 연구센터 만들어가지고 95억 달러 해서 핵심 기술 영역에 집중해서 만들겠다, 집중하겠다. 그리고 인재 양성, 그래서 뭐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대해서 이런 이제 장학금이라든지 지원금을 이게 줘서 이런 연구원들한테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바로 이러한 R&D 지원 예산, 이런 지원 예산들이 지금 또 편성돼 있고, 그리고 국립과학재단, 이런 에너지부와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뭐 많은 이러한 그 지원법들,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다음 첨단 제조기술 발전을 위해서 방안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기술 허브라고 해서 뭐 100억 달러 이렇게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 뭐 신흥 과학기술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국방 안보, 경제 안보를 위해서 리더십을, 이 기술 분야 쪽으로 리더십을 갖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서 요청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협업하는 거, 또 뭐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무한 국경법, 중국 관련 조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보면 다 중국 견제하는 내용이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공산당의 부당한 영향력에 종속될 수 있는 기업에게 이런 허가, 이런 사용권 이전 양도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핵 협력에 대한 제한, 이런 핵 협력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금지 조치, 이거 하겠다. 그다음에 뭐 이런 부패가 심각한 국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조사 활동 뭐 이런 거 하겠다. 다 중국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금 지원, 학생, 뭐 교직원 집단, 재단 이런 분야에서 이 중국에 대해서 관련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어떤 설명서를 내라.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모든 인력이라든지 집단에 대해서 감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지금 압박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챕터 C, 여기도 이제 전략적 경쟁법이라고 하는데, 중국과의 어떤 경쟁에 대해서 기술 우위, 외교, 경제, 국방, 기술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을 다변한다. 중국의 공급망을 이제 끊고, 미국의 국내의 이 반도체 생산 기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또 해외도 중국의 공급망을 끊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끔 뭐 이렇게 이제 전략을 펴는 거죠. 그리고 이 글로벌 인프라, 에너지 개발 쪽에도 투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에 대응.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동맹국가와의 파트너십,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쿼드, 인도 태평양 지역, 이 동맹들을 지금 이 협력을 통해서 이 중국을 포위망을 지금 막 갖추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국제 안보, 안보에 대한 파트너십,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외국의 군사력을 또 지원하겠다. 그래서 벌써 지금 그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 이전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이미 발표했죠.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도 이제 해양 안보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지원하겠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을 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부분, 동남아의 영향력을 계속 주는 이 부분을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니 해도 이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결국은 이 중국의 어떤 하나라도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압박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홍콩 민주주의 이 부분에 대한 또 예산까지 만들고요. 신장 위구르에 대한 탄압 멈춰라. 이런 제재하겠다. 그 다음에 티벳 다 중국과 관련돼 있죠. 또 중국에서 인권보호, 중국 내 인권보호까지도 이런 관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중국에 열리는 이 동계올림픽, 내년도에 열리는 이 동계올림픽에 보이콧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보이콧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동맹국들도 눈치를 보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그래서 뭐 이러한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 이거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 자본시장에 침투한 중국 기업들 이런 거 감시한다는 거죠. 또 전략적 안보보장,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지금 엄청나게 현대화하고 있죠. 중국의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을 지금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군축 협상도 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하겠다. 그리고 뭐 핵 문제, 탄도미사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겠다. 그죠? 중국의 전략을 결국 저지하겠다라는 뭐 그러한 의지고요. 이 챕터 D에는 또 미국의 미래 확보법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국내 제조업의 역량을 결국 확보하겠다. 그래서 제조업의 역량,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미국이 반도체를 주로 설계만 했고요. 이 파운드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파운드리는 다 이 TSMC나 해외 쪽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이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리도 직접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 만들겠다고 또 선언했고, 그래서 이 제조 역량을 결국 국내에 이제 공급망을 다시 만들겠다. 미국 제조 우선 원칙, 아메리카,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국내 제조를 우선 원칙하겠다.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가 또 그 미국의 반도체 공장 또 짓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공급망에 대한 미국의 의지 때문에 국내 이제 기업들도 눈치를 보고 미국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공지능,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이 기술이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운명이 결정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서 지금 또 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이버 대응, 뭐 기술 재교육, 사이버 인력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드론 안보, 드론 무인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고, 이 중국의 이 SNS, 그러니까 동영상 플랫폼인데 틱톡이라는 그 유튜브와 같은 틱톡 이러한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 금지하겠다라는 거죠. 틱톡, 국가위험관리법, 이런 부분, 미국 혁신보호법 이런 걸 다 이제 그겁니다. 미국의 어떤 그 기술 탈취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하려는 외국인들 이거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어떠한 것들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고요. 그다음 중국 도전에 대한 대응법을 아예 그냥 챕터 2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돈 세탁 이거 못하게 하고, 미국 내에서의 조직적인 시장 조작, 독점 이런 거 다 금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중국의 악의적 영향, 여기에 맞서서 행동 강령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제재, 중국 제재 및 수출 통제에 대한, 아예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국가 안보, 말이 국가 안보지, 이게 말만 뭐 꼬투리만 잡으면은 그냥 각 국가 안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제재, 수출 통제 그냥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장비. 중국에 팔지 못하게 수출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정부나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뭐 이런 안보 시설 약화시키는 이런 활동들 제재. 미국인에 속하는 영업 비밀에 대한 절도 이런 부분도 제재.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뭐 이런 부분 제재하고요. 뭐 미국 내 고등 교육기관 체결 계약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에다가 뭔가 투자를 할 때는 감시를 받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중국 활동에 대한 그 조사 보고 이런 것들을 명시화하는 거죠. 명시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거나 중국에 뭔가 활동을 하려면 중국 정부한테 미국 정부한테 보고서를 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엄청 이 감시를 한다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챕터 F에 기타 사항들이 있는데, 자, 연구를 위한 경쟁력을 또 확보하겠다. 그래서 뭐 교육, 코딩 교육, 초등 중등에 대한 이런 코딩 교육, 고등 교육에 뭐 아무튼 미래 경제, 어떤 미래에 대한 그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이제 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로 있는 거고, 또 이 스타트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 부진한 걸 만회하기 위해서도 투자도 하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결론을 내자면 결국 미국의 이 혁신 경쟁법이라는 거는 미국 내 다양한 산업과 기업에 지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결국 이 법안은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권 탄압, 그리고 지식 재산권에 대한 침해, 다양한 통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국의 참여를 압박하는 거죠. 이 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를 압박하려는 모양새로 갈게 거의 자명하고요. 미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과 연관된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소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반도체 공급망에 그 리스트를 달라고 우리 기업한테, 전 세계 모든 반도체 생산 기업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혁신 경쟁법, 이걸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 법안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과 거래하거나 이 중국을 통해서 비즈니스하는 이런 하이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미국의 혁신 경쟁법, 결국 이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패권국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미래의 기술과 과학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결국 기술 패권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견제법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미국의 이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했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반도체를 포함한 이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과감한 재정 투자, 바로 이 과감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패권을 유지하겠다. 이게 결국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의 이 정책 당국자들은 정신 차리고요. 이 과학기술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뭐 국방 투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국방 기술력도 결국은 이 과학 기술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과학 기술 분야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